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 이미 약간씩 제가 언급을 한 바는 있어요. 그 표본 추출을 할 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 그러면 이 두 개가 과연 뭐냐, 그리고 각각의 추출 방법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를 저하고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일단 종류, 큰 종류부터 가지부터 저하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확률 표본 추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딱 봐도 얘보다 이 확률 표본 추출이 조금 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확률 통계를 공부하면서 비확률 표본 추출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딱 요렇게만 안 되기 때문에 요 비확률 표본 추출도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확률 표본 추출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이 표본으로부터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대요.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랜덤한 방법을 이용해서 표본 요소들, 구성 요소들을 추출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거든요. 바로 이 무작위예요. 바로 랜덤해야 돼요. 어떤 의도가 있거나 어떤 거기에 그게 자이든 타이든 고의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추출될 확률은 모두 동일해요. 이 두 가지가 이 확률 표본 추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정확한 무작위적으로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얻었을 때 우리가 통계를 분석을 하더라도 전혀 바이어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단원에서 이제 오차, 이게 오차거든요. 오차를 뮤는 0이고 평균은 이 뮤라고 하는데 평균은 0이고 뭐 어떤 분산 시그마 스퀘어를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들도 이런 랜더마이즈 돼 있고 추출된 확률 모두 동일하다. 그 저변에는 이런 얘기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비확률 표본 추출은 뭐냐?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모집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일정하지도 않거니와 랜더마이즈하게 무작위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면서도 자기적인 추출 방법을 사용해서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정의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각각의 표본 추출 방법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있는지 보실 텐데요. 일단 특징부터 좀 살펴보면은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거는 연구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고 있을 경우 표본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전제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표본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집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모집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확률 표본 추출에서는 이 랜더마이즈가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작위적 표본 추출이 가능한 추출 방법이다. 그리고 모수 추정에 편의가 없다. 이게 이제 편의라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그 추론값에는 어떤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편의가 없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표본 오차가 추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확률 표본 추출을 해서 얻은 데이터로는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여기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차 한계를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통계적 추론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다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거기에는 편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다 보면은 앞에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바로 앞에 특징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정확하게 확률 표본 추출을 하려면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연구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은 소요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확률 표본 추출은 앞장에서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대요. 따라서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표본 추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수 추정에 대한 편의가 존재하겠죠. 이 정확한 통계 추론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편의도 있을 거고 모집단에 대한 오차 범위도 되게 커질 거예요. 그리고 표본 오차 추정이 약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사실 일반화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대신에 조금 조사 자체가 약간 러프하고 좀 허접해 보이잖아요. 허접하지만 시간과 비용 대신에 이제 시간하고 비용 소모는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실 세계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이거 접근을 하면은 혹시 퀀트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케팅을 보통 배우면은 마케팅을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집단으로 나누고 뭐 4S 분석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다면 요즘 어떤 추세는 그 마케팅을 숫자로 접근을 해요. 그걸 이제 퀀트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퀀트가 다른 게 아니라 퀀터티티브예요. 어떤 수적인 마케팅인데 이게 이제 그 가장 핫한 학문이 뭐 지금도 경영학 박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학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퀀트 마케팅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 통계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다 통계하고 수학이 되어 있거든,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이 통계를 이용을 할 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확률 표본 추출로 하면은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확률 표본 추출로 하는 경우가 사실 그동안의 현실 세계에서는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모집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정의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타겟 표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을 그대로 쓰고 일부 가정만 수정해서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을 많이 하는데 퀀트 마케팅은 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아니면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확률 표본 추출, 그러니까 가장 통계 이론에 적합한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기에만 맞는 어떤 통계 이론들도 많이 만들어내요. 이제 그거에 박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공부를 하시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내용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그 논문 제일 첫 장에 약간 주제 소개 뭐 이런 한국말로 하면 주제 소개 이런 부분들 읽어보면은 되게 재밌는 학문이구나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